네, 종가 공략주입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톡에서 본부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에 보여줬었던 그 종가 공략주가 두올 그리고 보령제약이었는데요. 둘 모두 목표가 도달을 해버리네요. 두올이 저에게 한 20% 이상 수익률을 안겨줬고요. 보령제약도 10% 정도의 수익률 안겨주면서 저희에게 또 이익권을 안겨줍니다.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본부장님. 그래도 어제 종가 공략주 사막 콘덴서에 대한 목표가만 다시 한번 챙겨주실까요? 네, 콘덴서 72,000원대 목가를 제시했고요. 오늘 4%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에 영향을 받은 그런 주동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저가 6만 원 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추적 기준 한 8만 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갖고 있고 또 MLCC 업황의 견조함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오늘 종가 공략할 새 종목도 주십시오. 네, 오늘 제작 종목은 제로투세븐을 준비했습니다. 유아동 의류와 용품 등을 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유아복의 대표 브랜드인 알로엔루라든가 포레즈, 알퐁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통 사업 부분도 있고요. 또 아동용 스킨케어, 온라인 쇼핑몰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의료부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01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8년도 지난해에도 50억 이상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하지만 작년에 진행된 적자 매장 정리, 이런 새로운 브랜드 철수 등의 이런 수익성 개선 사업을 통해서 올해는 관련 적자폭이 상당히 좀 감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유아동용 화장품 브랜드인 공준비책이 지난해 30% 고성장을 지속을 하면서 전적으로 기존 내수와 면세점 매출뿐만 아니라 추가에는 쇼핑몰과 또 글로벌에도 입점하면서 해당 매출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성인용 여성과 임산부용 화장품도 제품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고성 정세를 올해부터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그동안의 대규모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우리 부분의 실적 개선과 공중비책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지난 적자에서 올해 영업이익 140억, 순이익은 120억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현 주가 수준 PER 15가 수준인데 중소형종 화장품 업종 PER 20배 적용했을 때 12,000원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어서 가공약으로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9,750원, 손절가는 8,15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제로투세븐이었습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가겠습니다. 낙폭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요? 김호연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양지수 모두 우하향 곡선을 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이날 하락 전환에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깊어지면서 1%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2250포인트에서 거래 시작해서 현재 저가 부근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 변동폭이 40포인트 정도 됐는데요. 전거래보다 34포인트 빠지면서 1.5% 하락으로 2211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더 깊습니다. 1.8%까지 조정받으면서 753포인트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합니다. 다만 현대차 오늘 운송 장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현대차 홀로 2.2% 상승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 상위 5개 종목 모두 파란불 켜면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빠지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진, 바이로메드 모두 많이 빠지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4월 18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고 코스피 최장 기간의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과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물량을 빼내면서 지수가 압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 1.3% 빠졌습니다. 221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1.7% 조금 더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7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팔았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1,700억 원 빼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특히 매도 물량 컸습니다. 사모펀드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세 보였고요. 개인 홀로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같은 코스피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 1,100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외국인도 767억 원 매도 물량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홀로 1,920억 원, 2천억 원 가까이 사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먼저 개별 종목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외신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결함 문제를 보도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리뷰어가 갤럭시 폰들을 사용한 지 이틀 만에 화면에 줄이 가고 또 폴더를 켰을 때 한쪽 화면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트위터에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결함이 아니고 사용자가 화면 보호막을 필름으로 오해해서 강제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함이 나타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화면 보호막은 절대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사용할 것을 명확히 고지할 것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오늘 2.7%까지 빠지면서 45,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KC 코트렐입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원인 배출량 중 53%가 산업시설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미세먼지 발생률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정부의 더 강력한 규제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방지 환경 플랜트를 제작하고 있는 KC 플랜트가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어제 장도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강세 이어갑니다. 하지만 장중 20%까지 상승폭 키워갔지만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6.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황이었습니다.